네, 안녕하세요. 네, 박용동 변리사입니다. 제가 조문 스터디를 꽤 오랫동안 못했었는데, 네, 뭐 개인적인 사정하고 또 건강이 계속 안 좋았던 문제로 이제 지연 업로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지금도 아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목소리가 지금 완벽하게 안 나옵니다. 지금 계속 아직도 목 상태가 안 돌아오고, 네, 뭐 어쩔 수 없는데 나이가 먹은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최종 정리 강의를 제가 1월 초에 했었는데 그때 강의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 아마 여기 스터디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그때도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굉장히 어렵게 강의를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빨리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몸 상태가 돌아오지는 않았고, 지금도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마 가능하다면 짧게 찍어서 되도록이면 정말 웬만하면 1월 말 안에 끝내고 싶긴 하거든요. 정 안 돼도 2월 초? 왜냐면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 뭐 2월 24일인데 너무 늦게 끝낼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1차 수험 대비용으로 찍는 조문 스터디이기 때문에 3월 15일하고 5월 1일 시행 개정법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개정법 강의 형태로 아마 실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이제 공유 드릴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소식 공유 드리겠습니다. 60조부터 사실 원래 했었거든요. 한번 했었는데 그걸 제가 깜빡 잊고 녹화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스터디를 진행하고도 업로드를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오늘 다시 찍고 다시 업로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60조부터 오늘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60조는 이의신청이죠. 이의신청인데, 자, 이의신청은 어떤 제도하고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죠? 결국 출원 공고죠. 출원 공고를 상표법에서 하는 이유는, 그렇죠, 출원을 공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공중심사를 위해서 제3자에게 이의신청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재산법 중에 출원 공고 제도가 있는 건 상표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출원 공고 제도는 결국 이의신청 제도와 아주 밀접 불가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60조 1항을 보시면 출원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렇죠, 거절 이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특허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죠, 거절 이유와 이의신청 이유는 동일하다. 그리고 정보 제공 사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표법에서는 이의신청 이유, 정보 제공 사유, 거절 이유가 동일하다. 그런데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67조와 68조의 일을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67조를 보시면 출원 공고를 했다는 건 특허청 심사관 입장에서는 거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거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공중심사, 즉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인 상표 제도의 특성상 공중심사를 위해서 이 출원 공고 후에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의신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심사관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를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실제로 3차례 부여하고 있습니다. 3차례.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하시기에 뭐야 3번이나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들어보시면 왜 3번이라고 말씀하시 이해할 겁니다. 첫 번째는 67조입니다. 그래서 출원 공고 후에 직권 거절 이유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67조 1항 보시죠. 지금 보고 있다가 안 볼 겁니다. 자, 1항 보시면 심사관은 출원 공고 후에, 처음에는 거절 이유가 없는 줄 알고 출원 공고 했는데 그 후에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자,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출원 공고 후에 바로 거절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조문은 지금 거절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54조에 따라 등록 거절 결정하려면 어떻게 되죠? 거절을 통지했어야 되죠. 그래서 거절을 통지를 하고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54조에 따른 거절 결정을 하려면 55조에 의해서 거절 통지가 필수죠.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54조와 55조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항 보시면, 자, 직권 거절 이유 통지, 거절 결정할 경우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자, 자기가 차고 심사를 했던 걸 스스로 깨닫고 직권 거절 이유 통지, 거절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하필 또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뭐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거절 이유 통지, 거절 결정을 하면 그렇죠?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취지에는 어긋남이 없죠. 이의신청인 보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의신청에 대해서 그렇죠? 거절 결정 굳이 따로 하지 않고 이의 결정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직권으로 거절 결정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망 보시면 자, 특허청장은 주체는 특허청장이네요. 1항에 따라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한 경우에 이의신청인에게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그렇죠. 자,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렇죠.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2항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냥 거절 결정만 했어요. 그때 이의신청인에게 그렇죠. 알려주는 거죠.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하는 방식으로 그렇죠. 너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내가 이의 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거절 결정이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라 라는 취지로 그렇죠.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주체가 특허청장인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67조를 미리 봤죠? 짐작을 하셔야 되는데 공부가 되신 분들은 자, 67조의 출원 공고 후 직권 거절 결정을 할 때의 그 거절 이유는 우리가 아까 금방 봤던 거절 이유, 그렇죠? 정보 제공 사유, 이의 신청 이유와 동일하다. 그래서 38조 1항의 일상표 1출원주의도 포함하여, 즉 단순 절차적 하자도 포함하여 거절 결정을 할 수 있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자, 68조의 2 보시죠. 2022년 4월 달에 들어온 개정법입니다. 그렇죠? 이제 등록 결정 후에도 직권 재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어쨌든 심사관이 등록 결정까지 갔으면 그렇죠? 등록 결정을 취소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즉 등록 결정 후에 거절을 통지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러면 혹시 등록 결정을 착오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했죠? 그렇죠. 설정 등록을 출원인이 나중에 설정 등록 납부 방식으로 해서 설정 등록을 받으면 등록된 상표권에 대해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죠. 왜?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 누구한테 있죠? 이해관계인 and 심사관. 심사관이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이유가 그랬습니다. 혹시 정말 등록시켜주면 안 되는 상표권을 등록시켜줬다. 그럼 네가 결자 해지하라 이거죠. 책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관도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다. 물론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근데 없지는 않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런데 등록 결정 후에 아직 설정 등록되기 전에 착오 심사한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굳이 무효심판까지 청구를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절차적인 문제가 있죠. 비용적인 측면, 절차적인 측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빠르게 그렇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또 구체적 탄산과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어차피 무효심판 걸 거 무효심판까지 가지 않고 심사관이 하자를 시행할 수 있게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그래서 1항 보시면 심사관은 등록 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 이유, 그렇죠. 명백한 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등록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직권제 심사라고 하는데요. 등록 결정은 직권제 심사죠.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1호 보시면 거절 이유가 38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 아까 제가 심사관이 착오 심사를 한 경우에 심사관 스스로 그 하자를 시정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67조 아까 봤던 출원 공고 거절 결정. 두 번째는 68조 2 등록 결정 후 직권제 심사. 자, 68조의 2와 67조의 관계에서 알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67조의 출원 공고 후 직권 거절 이후 통지, 거절 결정은 등록 결정 전까지만 가능하겠구나. 왜냐면 조문에 언제까지 가능하다가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그렇죠? 등록 결정까지만 67조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등록 결정 이후에는 68조의 2의 문제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정 등록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68조의 2는 적용될 수 없죠. 왜냐하면 2호 보시면 68조의 2의 1항의 2호 보시면 설정 등록되면 취소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무효심판, 그렇죠. 무효심판밖에 할 수 없어요.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에 심사관이 있는 이유기도 하고. 그래서 자 67조, 68조의 2, 그 다음에 117조 등의 무효심판으로
즉 3단계에 걸쳐서 심사관이 결자 해지할 수 있다를 좀 기억을 하시되, 자, 차이점. 67조는 거절 이유와 동일한데 68조의 2는 38조 1항이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좀 알면 좋은 게, 무효 심판을 청구할 때 차고 심사니까 원시적 하자를 문제 삼을 때 거절 이유를 그대로 다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렇죠? 무효 심판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절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죠? 그게 일상필출원주의에 관련된 38조 1항이에요. 왜냐하면 단순 절차적 하자에 불과한데 이미 등록된 상표권을 소급적으로 소멸할 정도의 큰 하자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상필출원주의 입에대해서 동일 상표가 2개가 등록되어 있다, 아니면은 불명확한 상품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냥 그 등록은 유지되는 겁니다. 무효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68조의 2를 도입한 취지, 즉 등록결정 후 직권재심사 도입 취지가 무효심판까지 굳이 가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전에 심사관이 결자해지할 수 있게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권재심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효사유와, 그렇죠, 거절 이유로 인용할 수 있는 그 무효사유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효심판에서 38조 1항이 무효사유가 아니듯이 등록결정 후 직권재심사도 38조 1항을 원인으로는 등록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까지 명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1호가 그 부분이고, 2호는 말씀드렸죠. 이미 설정 등록까지 돼버렸으면 무효심판으로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3호, 출원이 취하 포기된 경우. 취하는 소급적으로 포기된 거고요. 포기는 장래적으로 출원이 없어지는 건데, 어쨌건 출원이 없죠, 이제. 없는데 뭘 굳이 등록결정을 취소합니까? 그럴 필요 없으니까 3호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자, 2항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직권재심사를 심사관이 하려면 등록결정 취소 사실을 당연히 통지해야 되죠. 출원의 입장에서는 등록결정 됐다가 취소되는 건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통지해야 되고요. 3항 보시면. 근데, 자, 심사관이 등록결정 취소 통지를 발송을 했어요. 근데 그 발송된 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그렇죠? 설정 등록이 되거나 아니면 출원 자체가 취하 포기가 됐다면, 그렇죠? 그 출원인의 신뢰라든지 또 필요성이 없어지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등록결정의 취소를 심사관이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발송했는데 등록결정 취소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출원인 측의 이익에 부합하게 하거나 아니면 취하 포기됐을 때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8조의 2도 조문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8조 1항 해당되지 않는 거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무효심판에서 무효사유도 기억을 하시고, 67조에서는 38조 1항을 근거로 거절 이유 통지할 수 있다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봤고요. 60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60조 가시면 2항을 보겠습니다. 2항.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자는, 자, 다음 각호의 상황을 정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즉 이유와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심판 단계가 아니죠. 아직 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뭐 대리인 있는 경우 대리인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이의신청의 대상, 자, 이의신청 사항, 이의신청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1조 보시죠. 61조. 자, 60조 1항에 따른 상표 등록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디자인보호법과 차이가 있죠. 디자인보호법은 이의신청 후 30일 이내입니다. 아무래도 디자인보호법은, 자, 일부 심사 디자인에 대해서, 그렇죠? 등록 이후에, 그렇죠? 등록 이후에 이의신청할 수 있잖아요. 등록 공고 이후에. 그래서 등록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이후 증거 보정 기간을 짧게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상표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 후 30일이 아니라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죠?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고 그 지난 후 30일 이내죠. 그렇죠? 2개월 플러스 30일 이내에 이유와 증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빨리 했어도 이유와 증거의 보정 기간은 동일하게 주어진다까지 기억을 하시죠. 자, 62조 보시면, 참고로, 자, 17조 잠깐 보실까요? 17조 보시면,
17조 1항의 1호 보시면 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연장 가능한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아래 두 개는 보정각하 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이라서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 가능한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죠. 17조에서.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고요. 추론 공고일로부터 2개월은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은 연장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죠. 자, 62조 보시면 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보시면 1항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 합의체. 심판관 합의체는 심판관 3인 또는 5인인데 이의신청은 심사관 3인 또는 5인 아닙니다. 3명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심사관 합의체에서 심사 결정한다. 아, 혹시 저희 지금 딸이 거실에 떠들고 있어가지고 노이즈가 섞일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밤인데 사실 밤 10시 가까이 됐는데 아직 안 자네요. 죄송하고요. 자, 62조 2항 보시면 특허청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 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뭐 중요한 지문은 아니죠. 자, 3항 보시면 자, 심판관 합의체 중 그렇죠. 한 명을 심판관 중 한 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자, 특허청장은 3항 보시면 심사관 중 한 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한다. 절차를 주재하는 자죠. 심사장, 심판장은요. 그 다음에 4항 보시면 심사관 합의체 배 심사장에 대해서는 자, 130조 2항, 131조 2항, 132조 2항 3항 준용한다 돼 있는데 대략 내용 보실까요? 심판 관련 규정인데 자, 130조 2항은 자, 특허 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 관여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심사장으로 그대로 그렇죠? 심사관으로 그대로 도치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조 2항 보시면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 사무 총괄한다. 심사장도 그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합니다. 절차의 주재자죠. 그 다음에 132조 2항 보시면 심판의 합의체 과반수로 결정한다. 즉 3인 또는 5인이니까 그렇죠. 2인 또는 3인이겠죠. 3인일 때는 2인이죠. 그 다음에 5인일 때는 3인이죠. 과반수니까 그렇게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심사관 합의체의 경우에는 3인밖에 없으니까 2인 이상 찬성하는 그런 합의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망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뭐죠? 132조 사망 보시면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네, 역시 뭐 이의신청 관련 내용도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 뭐 누가 거절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거절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63조 보시면 자, 심사범위인데요. 자, 이의신청을 34조 1항 7호만 주장했어요. 즉,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접촉만 주장했는데, 뭐,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 이유 등도 심사할 수 있느냐? 가능하죠. 이건 심판 단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절결정 불복심판에서도 심판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거절 이유, 그렇죠. 다 심판관 합의체가 심리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렇죠.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 심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절차권은 보장해야 되니까, 그 다음 보시죠. 이 경우 출원인이나 이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갑툭튀하면 절차권 보장을 위해서 그렇죠. 뭐라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당연한 거죠. 절차권 보장을 위해서. 자, 64조 보시면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 합의체는 이의신청은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2개도 들어올 수 있고 100개도 들어올 수 있죠. 뭐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거의 없겠습니다만 여러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 결정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재량입니다. 재량. 그렇죠. 뭐 심판이나 심사, 그렇죠. 소송의 중지 이런 것들도 재량이고, 그렇죠. 이런 병합 분리도 다 재량입니다. 그렇죠. 자, 65조 보시면 이의신청의 경합 1항 심사관 합의체는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도 재량인데 그중 어느 하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유가 있으면 다른 이의신청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굳이 다 할 필요 없죠. 아까 그래서 심사관이 직권 거절을 통지하고자 할 때 이의신청 결정 아예 안 할 수 있었고요. 기억하셔야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하나에 대해서 이의신청 이유가 있어서 거절 결정할 때 다른 이의신청에 대해서 거절 결정 안 할 수 있다.
즉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의 결정은요, 실제 어떻게 나냐면 이의 신청에 따른 이의 결정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인한테 거절 결정서나 등록 결정서가 갑니다. 즉 서면이 이의 신청인한테 둘 다 가요. 둘 다. 이의 결정과 관련된 서면이 가고요. 그 다음에 거절 결정서나 그렇죠. 거절 결정 등본 그렇죠. 등본이 거절 결정서죠. 등록 결정서나 둘 다 갑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직접 불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고 거절 결정이 되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죠. 등록 결정이 되면 설정 등록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정 등록 후에 무효 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 기억하시고 66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65조 2항부터 먼저 보면 특허청장은 심사관 합의체가 제1항에 따라 이의 결정하지 아니하면 그 해당 이의 신청인에게도 그렇죠.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을 한다. 아까 마찬가지 취지의 규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직권 거절이 통지한 경우에 그렇죠.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의 결정 안 했다. 그러면 그 해당 이의 신청인에게 거절 결정 등본 송달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66조 보시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보시면 1항 심사장은 이의 신청이 있으면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렇죠. 대응기회 줘야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 2항 보시면 심사관 합의체는 제1항 및 60조 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 지난 후에 이의 신청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의 신청 부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특정 기간을 정해서 주죠. 그 기간까지도 이의 결정을 못 하고요. 그 다음에 60조 1항은 뭡니까? 60조 1항 보시면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죠.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이의 신청을 굉장히 빨리 하면요. 보통 답변서 제출 기간을 1개월 정도 주거든요. 대략 그 정도 줍니다. 그 정도 주니까 이의 신청 기간, 즉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끝나기 전에 답변서 제출 기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어요. 보통 안 그런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늦어지는 기간보다는 더 늦게 결정하라. 이의 결정하라는 거고요. 근데 이거를 좀 이의 신청 이유나 증거의 보정기간이 이유와 증거의 보정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 지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타당한 지적입니다. 제가 보기엔 타당한 지적인데 그 이의 결정 자체가 실무상 굉장히 늦게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걸 알겠어요. 여기서 왜 이의 신청 이유와 보정기간이 지난 뒤에 이의 결정을 하지 않고 이의 신청 기간과 그렇죠 답변서 제출 기간만 지나면 바로 이의 결정할 수 있게 규정해 놨느냐? 저는 입법 불비 측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의 결정이 바로 나지 않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이유와 증거의 보정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의 결정이 실제로는 실무적으로 나는 경우는 없다. 그렇죠? 오래 걸리면 1년까지도 걸려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 걸리니까 그래서 실제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사태가 벌어지진 않지만 조문 자체가 다소 문제는 있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조문대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항 보시죠.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이유를 붙여야 되고요. 왜 거절하는지, 왜 등록하는지 이유 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우 둘 이상의 지정상품에 대한 결정 이유가 달라요. 지정상품마다 그 이유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분거절 제도가 들어왔으니까 일부는 거절 결정되고 일부는 등록 결정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거절 결정되는데 거절이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다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대응 기회를 주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게. 자, 사항 보시면 심사관 합의체는 이의 신청인이 61조 1항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즉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61조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결정으로 이의 신청 각하할 수 있다. 61조에 따른 기간은 이의 신청 이유와 증거의 보정 기간이고요. 그렇죠? 이의 신청 기간 도과 후 30일 내 기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상표법에서 옛날에는요 이유와 증거였어요. 디자인보법이랑 마찬가지로 디자인보법은 현행 디자인보법은 아마 이유와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자 현행 상표법은 이유나 증거예요. 이 차이가 뭐죠? 디보법에 의하면 이유와 증거 중에 하나라도 제출을 하면 각하 못하죠.
근데 상표법은 이유나 증거 중에 하나라도 제출을 안 하면 각하가 된다. 그러니까 상표법이 더 엄격하죠, 지금. 각하를 쉽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4조 1항 7호의 거절 이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어떤 인용상표를 근거로 그렇게 34조 1항 7호를 주장하는지, 즉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요. 선출한 등록상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러면 각하해버리죠. 그렇죠? 근데 이게 원래 상표법도 예전에 이유와 증거였는데 개정한 건데 꽤 오래전에 개정을 했죠. 개정한 이유가 뭐냐? 실제 거절 이유가 있는지 심사를 하려고 할 때 이유나 증거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실제 심사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이유나 증거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자, 이유나 증거인 거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1조의 기간이 지난 후에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조문은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경우에 결정 등본, 각하 등본을 송달을 한다는 거고요. 5항 보시면 자, 특허청장은 이의결정이죠. 그 이의결정이 있을 때 그 결정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취지의 거절결정의 등본을 같이 송달할 수도 있고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결정 등본을 같이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 6항 보시면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은 자, 2항 및 4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그렇죠?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등록결정,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거절결정, 그 다음에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데 출원인이 불복할 때는 언제 불복합니까? 거절결정 난 경우죠. 그래서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고, 이의신청인은 등록 결정되고 설정 등록까지 간 경우죠. 그럴 때는 117조에 따른 무효심판 청구다. 근데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출원인의 불복 방법 중에 재심사 청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를 도입을 했는데 재심사 청구를 실수로 입법 불비로 66조 6항에 안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청에 따라서 거절 결정이 된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까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심사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조 6항과 심사 기준을 합쳐서 자, 이 신청에 따라서 거절 결정됐을 경우에는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만 할 수 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조 받고 68조 가시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벌써 목이 갈라지네요, 지금. 자, 목이 갈라지더라도 오늘부터는 이왕 마음 먹은 이상 웬만하면 매일매일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68조 보시면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 결정을 하는데 괄호가 들어왔죠. 괄호가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부터 적용되는 부분거절 제도를 반영한 그렇죠 부분이죠. 그래서 괄호 보시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 이유가 있으면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 결정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출원 공고 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경우 확정이라는 것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경우고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 기간이 도과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9조 보시죠. 오늘은 71조까지 가보죠. 69조 보시면 자, 등록 여부 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되고 이유를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2항은 결정 등본을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송달한다. 뭐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자, 70조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심사나 소송 절차의 중지는 다 재량입니다. 그래서 기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미를 보시면 1항과 2항 다 중요한 건 중지할 수 있다입니다. 중지한다가 아니에요. 자, 1항 보시면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결이 확정될 때까지,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자, 34조 1항 7호, 즉 선출원 등록상표를 근거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절 이유 통지 받은 출원인은 그 대응 방법으로 그렇죠? 34조 1항 7호의 판단 시점이 등록 여부 결정시니까 그 전에 그렇죠? 인용상표를 없애면 등록받을 수 있으니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죠. 인용상표에 대해서. 그러면 해당 인용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를 하면 신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어떤 경우입니까? 신결 취소 소송까지 갈 수도 있죠. 무효심결에 대한 그 소송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심사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아니고 중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용상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심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절하게 반영해서 출원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중지를 하는 게 되도록 타당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항 보시면 자,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 역시 소송 절차를 중지한다가 아니라 중지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다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71조 보시죠. 자, 심판 규정에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 준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뭐 심사관 합의체, 심판관 합의체 이런 방식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자, 보시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에 드는 128조가 뭐죠? 자, 보정할 수 없는 심판 청구의 심결 각하 조문인데 부적법한 심판 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각하를 하는데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 그러면 그렇죠. 그 출원인에게 답변서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4조 1항 134조 1호부터 5까지인데 그 다음에 7호죠. 7호가 있는데 빠진 게 6호잖아요. 6호는 전심관여인데 이의신청은 심사 단계니까 전심이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뭐 거절결정 불복심판이다. 그러면은 심사 단계의 심사관이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에서 심판관이 됐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거절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적 사유를 보는데 이의신청은 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전심이라고 볼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자, 제적 사유는 준용이 되는데 전심 관여는 빼고 준용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조사 및 증거 보전에 관한 144조 그 다음 민사소송법 규정들 준용된다라는 건데 통용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소명의 방법 그 다음에 당사자 신문에 관한 내용 준용된다는데 중요한 건 128조하고 134조 1항 1호부터 5호 및 7호만 준용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72조부터 찍어서 되도록 빠르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제가 꽤 상당 기간 업로드를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업로드해서 되도록 여러분들이 시험 전에 다 들으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